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재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토론을 하려니까 목이 메어오는 이 상황은 뭐 때문이신지. 예.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답답하세요? 예, 그러면 같이 숨 한번 크게 한번 쉬어볼까요? 예, 숨 한번 네, 들이마시고 내뱉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네, 내뱉고.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이제?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도록 만든 이 공기가 사실은 이 자리에 없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만들어준 공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앞서 발표하신 여러 박사님이나 아니면 박찬식 교수님이나 아니면 앞서 송재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사실은 어떤 이론가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현장가라고 보시면 제 토론에 관해서 이해가 쉬워지실 건데요. 저는 환경 보전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생태 관광을 도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습지보호 지역이 있는 선을일리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이 있는 하레리 그리고 저지리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 이렇게 정영신 박사님이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제언. 네 번째가 주민주도의 미래비전과 관광정책 수립인데 이런 대안이 사실은 많이 나올 때 전문가들이나 정책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그러면 지역 주민주도로 줬을 때 가능해? 라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어떤 미래 대안을 질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여러 흔들릴 것이다 라는 추측에서 우려된 건데요. 저는 이게 아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맡겼을 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지금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토론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습지보호 지역을 가지고 있는 선을일리, 그러니까 흔히 동백동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동백동산을 가지고 있는 선을일리 지역 주민들은 지금 한 900여 명이 되고요. 완전한 농가 마을입니다. 관광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백동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여행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 10년의 과정 안에서 우리 지역은 무엇이 소중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주민들 다 합의를 이루어내요. 그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동백동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행복, 가져야 되는 권리, 행복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게 우리 마을의 목표, 공동 목표라는 걸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생태교육 여러 가지 문화체험 사업들을 시작하는데 그 목표는 동백동산의 보전과 주민 행복이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민관 협의체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그 회의 안에서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주민들의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역량 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을 스스로 혼자만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가져가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여행자와 만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행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다양한 그룹과 다양한 세대가 있는 마을 안에서 서로 자기 역량만큼 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아이는 열심히 놀고 무언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40, 50대 활성화, 그러니까 아주 혈기왕성한 세대는 주체가 돼서 앞장서게 되고
7, 80세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아니면 어떤 이야기로 여러 가지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소득은 자연을 보존하는 데 재환원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재환원되게 됩니다. 잠깐 이분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요. 자신들이 협동조합을 해서 여기에 소득을 만들면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 있는 분들이 20명이다. 이 20명을 우리 마을이 만든 요양원, 그러니까 마을이 같이 돌볼 수 있는 요양원을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앞서서 문제 제기되었던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걸 소소하지만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과 인간이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균형을 잃어가는 어떤 모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 전체 구성원이 자기 재량껏 참여 기회를 소소하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어느 한두 사람이 착취해가고 공정한 분배가 잘 되고 착취해가는 게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민 전체 복지를 목표에 두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아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불협화음을 서로 소통을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균형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 마을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나가면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고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서 선을 일리 사례를 들면서 제주도의 미래 가능성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